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좀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출장을 왔거든요. 외근을 나왔는데 날씨가 뜻밖의 너무 따뜻해가지고 참 놀랬습니다. 이 11월 날씨라고 또 보기가 좀 그러네요. 제가 지금 점심을 먹고 좀 짬이 나가지고 잠깐 어떤 공간에 들어와서 지금 빨리 촬영을 하고 끝내야 할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제가 영상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을 해드릴 시간이라서 오늘은 또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점심때 1부, 저녁에 2부 그래서 아마 내일 새벽에 2부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SK 이노베이션이에요. SK 이노베이션이, 제가 사실 어제 올린 영상 가운데 탄소 포집 기술인 CCUS, 즉,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그것을 포집을 해서 그걸로 어떤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SK 이노베이션이 바로 이 CCUS를 활용을 해서 내년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그러니까 이 정유 공장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유 회사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석유를 정유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이 공기 중에서 포집을 해서 그거를 따로 이산화탄소만 분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모아서 요걸 판매하기로 했다고 뉴스가 났어요. 이거는 어제 이 뉴스가 났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오늘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울산 콤플렉스라고 해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울산에 공장이 있는데 울산에 있는 공장, 그 가운데 1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산화탄소 판매 규모를 연간 30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이노베이션 하면은 뭐 대표적인 그 정유, 화학,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야 이제 2차 배터리 쪽에 뛰어들었지 실제로는 전통적으로 정유 사업을 해서 먹고 살았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뭐 대대적인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이산화탄소를 수집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SK 이노베이션에서 ESG 경영 차원에서 새롭게 이제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7월인가 그린 포트폴리오를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도 이제 그린 에너지, 녹색 경제로 나아가는 준비를 하겠다 해서 뭐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그린 앵커링, 뭐 넷제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탄소 포집 기술, 이 CCUS 기술은 이러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이 그린 경제로, 녹색 경제로 트랜스포메이션, 전환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저장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것을 해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실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실시를 해왔대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거를 내년부터는 울산 2공장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어제 그 CCUS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을 놓고 있었다. 거의 10년간 방치한 기술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 기술을 활발하게 연구 개발을 해서 지금 상용화 직전까지 왔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행히 SK 이노베이션에서는 다행히 이런 이산화탄소를 회수해서 이거를 이제 이 탄소 중립의 이슈에도 대응을 하고 또 이 수소를 제조하고 정제하는 공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또 이렇게 저장을 시켜가지고 이것으로 또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한 어떤 경제성과 효율성을 지금 모두 달성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야,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이 정유회사라기보다는 CCUS,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탄소를 판매하는 회사로 바뀌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온실가스 배출권,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됐구나. 그래서 저는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을. 야, 이거 석유화학 공장으로 보면 안 되겠는데? 이 회사는 이제 탄소를 벗어나서, 석유를 벗어나서 이산화탄소를 판매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뉴스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를 했는데 이제는 그 공급망에 대한 관리 체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배터리 원료를 공급해주는 이 밸류 체인, 공급망을 전체 다 ESG 경영을 위해서 이 그 글로벌 공급망 협의체인 RBA, 이게 뭐냐면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라는 그러한 그 협의체인데요. 여기에 가입을 해서 국내 최초로 이 글로벌 공급망 협의체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급망을 이제 제대로 이제 좀 관리를 해보겠다. 특히 이 공급망에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뭐 노동 문제, 안전 보건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뭐 이 기업 윤리에 대한 문제, 경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 RBA라는 글로벌 협의체에서 준수하라고 주는 그런 행동 규범에 맞춰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RBA에 가입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이 들으면 알만한 그 기업들, 애플, 구글, 폭스바겐, 테슬라까지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 공급망 협의체에 다 가입을 해서 거기서 준수하라고 준 그런 행동 규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ESG 경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좀 늦었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업계 최초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러한 공급망의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협의체에 가입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에너지 솔루션을 따라서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협의체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저는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LG 마그나예요. LG 마그나가 이 전기차 부품 사업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인천시와 MOU를 맺어가지고 뭔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뭔가 이제 이 인천시의 이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서 이 특히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는 인천시의 중소기업들과 좀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서 빠르게 좀 이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경제를 강화시킨다. 특히 인천시의 대규모 이 전기차 파워트레인 뭐 이러한 그 연구 개발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강행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품 사업을 투자를 강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천시 소재의 어떤 협력 업체들과 더 그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 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이것은 ESG 경영 가운데 특히 S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 경제 또 이 사회적인 공헌, 지역 경제의 어떠한 그 기업의 이윤을 나누는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사회적인 책임, 또 사회적인 기업 S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래서 LG 마그나가 이제 인천시와 협력해서 지역 경제를 상생하는 그러한 활력을 불려넣고 있다. 네 번째 업체는요, 네 번째 기업으로서는 GS 칼텍스가 있어요. GS 칼텍스는 국내 에너지 업계 최초로 글로벌 준법 경영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준법 경영 인증은요, 한마디로 윤리 경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ESG 경영의 일환으로서 이제 GS 칼텍스가 이 글로벌 인증기관인 BSI로부터 이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인 ISO 37301이라는 그런 인증을 획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 획득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회사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사내 규정이나 국내외 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관리 감독을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그러한 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을 이제 지키는 그러한 요구 사항을 지키는 지침에 따라서 경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GS 칼텍스가 윤리 경영을 표명하는 그러한 어떤 글로벌 표준 지침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윤리 경영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BGF예요. 그 BGF는 BGF 리테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BGF 또는 BGF 리테일 이런 회사들은 이미 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BGF가 2,5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그 기능성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코프라를 인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프라는요, 특히 자동차나 전기전자, 건설 분야에서 그 다양한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고, 특히 이 경량화, 플라스틱의 경량화를 바탕으로 해서 고기능 플라스틱 비중이 약 그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 BGF 자체가 친환경 소재 전문 업체인 BGF 에코바이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BGF 에코바이오는 바로 친환경 소재 전문 업체인데, 이 전문 업체를 좀 더 키우기 위한, 그러니까 코프라를 인수해서 이 BGF 에코바이오가 좀 더 친환경 소재를 이 소비재 분야에서 산업재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 전망이 밝은 그 친환경 소재의 플라스틱 소재 시장을 산업재 분야까지 확대를 하려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이 코프라를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을 하겠다. 특히 이제 코프라를 인수를 해서 이 플라스틱 부분에 친환경 소재 부분에서 산업재로 확장을 하려는 그런 연구 개발을 좀 더 심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저녁에 2부를 뉴스 브리핑 2부를 또 여러분께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